소주 같은 독한 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좋아하는 술인데 그걸 과하게 먹을 때는 혹시 관절에 가는 그 혈관을 막히게 해가지고 특히 이 고관절에 그걸 썩게 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과한 술, 독한 술은 과하지 않게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적당량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또 어디서 얼핏 들은 건데 무슨 아프리카의 뭐 약재라든 악마의 뭐가 있다. 악마의 발톱. 여러 가지 뭐 악마의 발톱도 있고 아프리카에 브라질의 선인장도 있고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이 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민간요법중이나 이런 보조식품 중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약품들이 있어요. 그런 건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난 요즘 도가니가 절려. 그래서 도가니탕을 먹으면 좋아진다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 도가니가 뭐냐면 결국 소의 이 무릎에 있는 연골 성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연골을 다른 동물의 연골을 먹었다고 해서 그 연골이 저희 몸에 가는 건 아니에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래도 연골이 허술한데 남의 연골을 먹으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무릎이 아프면 이게 정말 관절염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도대체 이 관절염은 뭔가요? 관절염을 설명하려면 일단 관절이 무엇인지, 특히 무릎 관절이 무엇인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모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관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을 말해요. 작은 부분 관절은 손가락 마디 관절도 있지만은 보통 저희가 큰 관절은 이런 무릎 관절, 고관절 관절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를 이루는 뼈고요. 밑에가 아래를 이루는 뼈예요. 이 위의 뼈와 아래 뼈가 만나서 무릎 관절을 이루고 있고, 이런 관절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뼈를 싸고 있는 약한 뼈, 연골이죠. 물렁뼈라고 그러죠. 연골, 약한 뼈를 물렁뼈가 두께가 한 3mm 정도 되는데 위아래에서 뼈를 감싸면서 통증을 일으키지 않게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는 반달 모양의 이런 반월상 연골판이 들어있어요. 판이 들어있어서 바깥쪽에 하나, 안쪽에 판이 있어가지고 어떤 관절에 오는 충격, 특히 무릎 관절에 오는 충격을 흡수시켜가지고 통증을 일으키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불행하게도 이 연골이나 연골판이 나이가 들면 약해지겠죠. 또 많이 쓰면 많이 닳겠죠. 그러면서 연골판이 찢어진다든지 연골이 손상이 오면서 특히 연골이 손상되면은 이 연골 밑에 있는 뼈는 부러지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연골은 아프지가 않아요. 신경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신경이 없는 연골이 닳아가지고 이 밑에 있는 뼈가 나오면은 뼈가 부러지면 아픈 건 통증이 오기 시작해. 그때부터 시큰거리면서 통증이 오는데 이러면서 그 관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단지 시큰거리는 걸 시작하지만은 연골 손상이 진행되거나 연골판 손상이 진행되면은 그 연골이 이런 뼈에 붙어 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자기 걸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상이 돼서 이런 연골 부스러기라든지 연골판 찌꺼기가 관절 내에 돌아다니면은 우리 몸에서 이물질 인식해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물차거나 붓거나 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절의 시작은 특히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 쓰든지 이런 연골판이 찢어졌는지 연골 손상이 돼가지고 통증이 유발이 되는데 모든 시초는 연골판과 연골, 특히 연골이 손상되면서 관절염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골이라는 게 물렁뼈를 말씀하시는 거죠? 연골, 연한 뼈는 한국말로 하면 물렁, 연한이가 물러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물렁, 뼈를 덮고 있는 물렁뼈. 물렁뼈가 이제 뼈와 뼈 사이를 완충작용을 하는데 그게 닳아서 없어진다. 그렇죠. 그게 연골이고 그게 왜 닳아 없어지는 거예요? 연골이 다른 건 가장 많은 이유는 많이 써서 그래요. 저희가 무릎 안에 있는 이런 연골 두께는 한 3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얇아요. 근데 단단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약해지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아무리 닳겠죠. 쉽게 말해서 저희가 20대 얼굴하고 60대 얼굴은 다르지 않습니까? 주름살 생기는 것처럼 연골도 많이 쓰면은 노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골 손상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연골 못지않게 연골 사이에 있는 판, 연골에 있는 판, 연골판이 있어요. 이 연골판도 약해지면서 찢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점점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요, 저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하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면 연골이 닳는 거 아니에요? 연골이 닿는 운동이 중요한 게 있어요. 반복적 압박력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걷는 운동 말씀드렸잖아요. 걷는 운동은 심한 압박이 아니고 부드럽게 오는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그죠? 움직여주면서 여기에 있는 이런 윤활유들이 영양분을 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뛰는 건 안 되겠죠. 뛰는 것은 압박력이 많이 가 있을 때 손상이 올 수 있지만은 적당한 운동, 통증이 가지 않는 적당한 걷는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많이 통증이 있다면 물속에서 하는 수영 운동, 그런 운동들이 오히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네. 생기는 관절염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어디 들었는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정형외과 선생님들 모여서 멋있는 말을 만든 게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은 관절에 오는 이런 증상들이 염증 비슷하게 해서 관절염을 했는데 이런 증상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나이 들어서 퇴행성 변화에서 오는 염증, 관절에 오는 염증을 퇴행성 관절염.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오는 관절염은 대체로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또 올 수 있잖아요. 요즘처럼 운동을 많이 하다 다친다든지, 뭐 박진선 선수 하나 예요. 박지성 선수 다친 데가 어디예요? 박진선 선수가 맨 처음에 다친 것은 이 연골판이 찢어졌어요. 연골 예, 무릎 안에 있는 연골판이 파열이 왔거든요. 주로 이 연골판이 무릎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서 무릎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젊으신 분들, 특히 박지성 선수 같이 근육이 단단하신 분들은 굉장히 연골판이 단단해요. 쉽게 안 찢어지는데 순간적 힘을 찢어져요. 킥구하다가 부딪힌다든지 또는 스키타다가 넘어진다든지 그러면서 이게 파열되면은 연골판이 기능이 힘을 분산시키고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그 보호하지 못한 힘이 연골로 가겠죠. 연골 손상이 와요. 이걸 놔두고 운동하다 보니까 결국은 연골 손상이 와서 미국 가서 연골 재생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다친다든지 운동한다든지 교통사고에서 연골 손상이 와서 통증이 오는 그런 연골 손상을 외상성 관절염.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최근에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상성 관절염은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사람들이 운동화 다쳐가지고 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외상성 관절염도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생님 사진 갖고 오셨죠? 네, 예,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오른쪽, 왼쪽 관절이고요. 이게 위에 뼈, 아래 뼈. 요 사이에 있는 요 간격이 관절 간격이에요. 정상적인 관절은 이렇게 관절 간격이 떠 있는 요게 연골 두께거든요. 한 7mm 내지 8mm 되는 연골 두께가 있는 게 정상 관절인데 퇴행성 관절이라서 연골이 손상되면 이런 식으로 어때요? 달라붙게 됩니다. 틈이 없네요. 그렇죠. 정상은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연골이 손상돼서 심하게 되면은 이렇게 관절이 연골이 없어지면 달라붙게 되고 다리가 이렇게 휘는 현상이 옷지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관절. 다리가 일자다리면서 요 사이에 연골 간격이 있는데 관절이 진행되어서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은 요 연골 관계는 없어지면서 달라붙고 다리에 휩니다. 이런 경우 결국은 퇴행성 관절은 말기가 돼서 자기 관절은 걸을 수가 없고 인공적인 관절을 끼워주는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 관절을 이해하시고 조기에 진단받아서 조기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관절염은 저 무릎에만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 같은 케이스는 그 엉치뼈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엉치뼈에도 관절염이 있습니까? 관절염은 모든 관절에 다 올 수 있어요. 작게는 손가락 마디 올 수 있고요. 크게는 한도 관절이라고 하죠. 엉치 관절 올 수 있고 무릎 관절 올 수가 있는데 흔히 저희가 이제 관절염을 말할 때 무릎 관절이나 이런 어깨 관절이나 이런 한도 관절, 엉치 관절 말하는 것은 통증이 가장 많이 오는 부분이에요. 어깨는 많이 쓰는 관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 수밖에 없고 무릎이나 엉치는 많이 걷는 관절이잖아요. 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엉치 관절도 많이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관절염은 여러 관절이 올 수 있지만 흔히 말하는 관절염은 제일 무릎 관절, 어깨 관절, 엉치 관절, 그다음에 발목 관절. 선생님, 이제 그러면 관절염을 잘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진단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요. 까다로울 것 같고요. 관절염 진단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쉽다는 것은 완전히 망가지면 쉽겠죠. 걷지를 못하고 뒤뚱거리고 그러면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심하신 분 와서 저 수술해 주세요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려워요. 초기 관절염 진단 어렵거든요. 증상이 심하지도 않고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시큰거리고 약간 붓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기 관절염 진단이 어려운데 이런 진단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MRI 같은 방법이 있어요. 일반 연사는 뼈를 보지만은 MRI를 찍으면은 무릎 상태에 있는 연골이라든지 연골판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MRI도 한계가 있어요. 연골 두께가 4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찍으면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MRI에서 놓치는 거 있고 그러나 MRI를 찍어서 어느 정도 찾아내지만 그래도 아플 경우에는 직접 무릎을 볼 수가 있어요, 관절을.
쉽게 말해서 직접 볼 수 있어요. 본다고요? 예. 눈으로요? 볼 수 있어요. 그게 만진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위가 아프면 과거에는 사진만 찍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 뭐 합니까? 병원가 내시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관절에도 관절 내시경이 도입됐습니다. 아. 심지어는 무릎 관절뿐만 아니라 어깨 관절, 발목 관절, 이런 손목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직접 눈을 보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보면서 치료까지 같이 하는 게 저희가 그 때문에 예. 모습을 담아왔잖아요, 선생님. 예, 그거 그거 보면서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얘기하시면 예, 더 알겠습니다.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저 빨갛게 보이는 화면이 보이죠? 네. 거기에 이제 무릎 안에 내시경을 넣어서 보는 거예요. 오, 봤더니 신기하다. 하얀 거 보이죠? 위에요. 저게 뭐예요? 그게 직접 본 무릎의 연골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만지는 인대, 십자인대인데 인대도 직접 저희가 한쪽에서 내시경을 보면서 한쪽을 집어 손가락에 들어가지 않지만 아니, 직접 인대가 저렇게 그래 생겼어요? 만져보면 이상이 있나 보는 건데 우와. 지금 너덜너는 연골 부분이 있죠? 네네. 그분을 지금 다행히도 연골이 완전히 파이지 안 해가지고 연골 재생까지는 안 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MRI에서 놓친 부분이 있거든. 계속 아프다 해서 내시경을 본 거예요. 근데 봤더니 연골이 이렇게 손상되어 있는 부분을 레이저 같은 연골 성형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주파 치료가 있거든요. 그걸 넣어서 그 너덜너는 부분을 정리해줘가지고 더 이상의 손상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와.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그렇죠. 나무 같은 거를 그 대패지로 하는 것 같아요. 잘라 대폐질이 아니고 이게 고주파 치료기 해가지고 네, 저기 레이저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 VCR에 나오는 건 이 무릎을 절개하지 않고 그냥 한 거죠. 무릎을 절개하지 않고 조만한 구멍 한 3mm 정도나 4mm 정도 조만한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안에다 일단 물을 집어넣어요. 잘 보이기 위해서. 네. 내시경이 들어가면은 그 내시경이 들어간 장비가 화면 VTR로 연결돼요. 비디오로. 그러면은 그 시술하신 분이 이쪽을 보면서 눈은 화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 안이 화면에 보여요. 봤더니 MRI에서 놓친 부분이 연골이 완전 파이진 안 해서 연골 재생까지 안 했지만은 보통 MRI에 괜찮은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거든요. 수술을 권유하지 않는데 계속 아파하시는 거예요. 봤더니 무릎 안쪽에 너덜너덜하게 연골이 파여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치료했던 것은 고주파 열 치료기 해가지고 무릎에 있으면은 바깥쪽 안쪽 있잖아요. 네. 바깥쪽은 왼손이 화면을 잡고 있고 오른손에는 조그만 구멍을 내서 레이저 같은 그 장비가 들어가가지고 그 너덜너덜하면 걸릴 거 아니에요. 정리를 그걸 싹 해주는 그렇죠. 우리 주름살 피듯이 연골 성형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서 떨어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고주파 치료라고 했잖아요. 열 치료로 이렇게 말려주는 거 쉽게 말했어요. 없애져 버리는군요. 예, 우리 머리를 고대하는 것처럼 너덜너덜한 부분을 이렇게 없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찌꺼기가 더 이상 벗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찌꺼기가 떨어지면 물 차고 그러거든요. 물도 안 차게 하고 그다음에 더 파여가는 것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예. 치료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들어가가지고 연골 손상 심하다. 예. 그럼 그 자리에서 연골 이식할 수가 있고 재생할 수가 있고 또 너무 심하다. 그러면 연골 세포를 채취해서 배양을 시킨단 말이에요. 나중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봤더니 뭐 연골판이 찢어졌다. 그럼 그 자리에서 봉합을 해요. 더 구멍 뚫거나 그러지 않고 딱 2개의 구멍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진짜 좋아졌네. 아니, 저는 그게 정말 신기한 게 대단하네. 조직을 떼서 배양을 시켜서 그걸 그것도 다 가능합니다. 집어넣는다고요. 예. 뭐 상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연골이요? 완전히 네. 뭐 다 달아 없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골이 완전히 없어질 때는 결국은 달라붙었잖아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골 손상 초기에서 연골이 조금 달라 없을 때는 뭐 연골 재생 같은 걸 할 수 있지만은 완전히 달라 없어진 부분은 결국은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리가 휘었기 때문에 인공으로 된 연골을 집어넣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그 교정도 해주는 인공 관절 수술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술은 완전 뭐 대수술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손상 초기에 할 수 있는 그 자가 연골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정상 연골인데 연골이 파여 있어 놔둔단 말이에요. 근데 연골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점점 파여가요. 그래서 이거 손상 초기를 뭐 MRI 발견하든지 또는 진단 내시경을 발견하면은 이 무릎 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연골이 있어요. 네. 그 일부 소량 아주 조금 채출해가지고 실험실에 보내가지고 증폭 배양시켜요.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몇십만 배 또 몇십만 배, 신기하네. 몇만 배를 증폭시키면은 예. 조그마한 연골세포 하나가 몇십만 원이 되겠죠. 네. 이걸 가져와가지고 손상된 연골 있죠. 예.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웃게 되는 연골. 연골이 웃고 있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해결이 안 되는데 요즘은 그 조직공학에는 의용공학의 발달로서 어머나. 연골 세포를 배양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그게 가능해요? 다행히도 예. 아주 심한 경우는 되지가 않아요. 예. 보통 저희가 50세 또는 많게는 55세까지 이 수술이 가능하고요. 예. 중년 여성분들에서 조기 치료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많이 진행된 경우는 보세요.
아까 하얀 게 연골이라고 했죠? 네. 지금 뭐가 분하고 좀 쭉 파여 있죠? 연골이 손상돼가지고 없어요.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 그렇죠. 파여있네요. 분하고처럼 이걸 놔두면은